예, 그래서 아까 그 218페이지, 자, 218페이지를 좀 더 보고 나머지 좀 더 정리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18페이지에 보면 이제 유수함이라는 그 한문들이 가끔 있어요. 218페이지, 218페이지를 보시면 그런 작품이 나오거든요. 218페이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보면 이제 한무숙이 유수함이라고 나오는데 그 A, B 거기 그 C, D, E가 나오죠. C, D, E. 상처를 입은 암짐승들이 몸을 기대며 상처를 핥는 심정이라고나 할까? 포근한 것이 봄달의 빛처럼 감돌았다. 또 뺨에 눈물을 달빛으로 빛내며 약한 마음을 지워버리려고 하듯 경은 가락을 장키한 우조. 우조라는 게 이제 이게 기두자니까 상당히 좀 경쾌한 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판소리에서 나오는 거죠. 이 우자가 기두자예요, 기두자. 기두자니까 경쾌한 어떤 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C는 E는 다른 희영적 발다. 그녀는 밤미술에 젖은 풀에 치맛자락을 적시면서 수각 쪽으로 올라갔다. 달빛을 받은 기와 꼴이 출력 있는 물결같이 보였다. 장엄하다. 큰 연애 때면 큰 집 전체가 불빛으로 휘황하고 그윽한 가곡 소리, 허튼 소용이 간드러진 잡가 소리가 활락을 누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 빛이 부드럽고 감싸는 듯 물기를 머금은 듯한 느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여성적인 서정성, 조화와 융합, 내밀한 공감을 상징해. 이게 달이라는 것 자체가 여성의 이미지지 않습니까? 또 차가운 듯한 느낌, 그러니까 소의 은유, 그다음에 정한의 서정, 그다음에 C를 보면 어, 경이 달빛 아래에서 흥화가 부른 노래를 들으면서 위안을 받는 그런 내면이죠. 거기 C번에 보면 나오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D에서는 그 경이 흘리는 눈빛이 달빛에 의해 강조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죠. 그런 거. 그 다음에 E는 달빛 이미지가 극에 달하는 그런 또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달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물의 내면의 마음 이런 것을 대변하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218페이지 마지막 줄, 빛과 어둠의 엄격한 대조로 실체 없이 지붕만이 달빛을 받아 출렁이는 유수함의 풍경은 그녀의 몰락한 인생이고, 유수함의 현실이고, 퇴색한 사람인 것이다. 결국 이 달빛은 그녀를 자리에 눕게 하고 만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한무숙이 유수함 또 나오죠. 저것 보세요, 언니. 저 물가에 버들이 시들었지요. 물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데, 하지만 예전 흐르던 그 물이 아니군요. 그러면서 언제나 여긴 물이군요. 언제나 같은 물이군요. 언제나 시시로 새로우면서 이 물같이 모두 들어가 버리고 또 모두들 있군요. 다만 저 버들만 시들고 나만 시들고. 나왔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버드나무죠, 버드나무. 우리가 이 버드나무 자체가 버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청춘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버들이 거기 그 세 번째 줄에 있죠. 청춘이기도 하고 또 사랑을 의미하기도 해요. 홍랑의 그 시조에 보면 맷버들 그 가래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라는 그 시조가 있거든요. 홍랑이라는 기생이 그 부른 그런 시조가 있는데 이때 이제 버들이라는 게 버들을 휘무지로 이렇게 하면 다시 막 싹이 나요, 버들을.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청춘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연히 시든 버들을 마주한 경이 버들에 비추어 늙음을 고백하지 않더라도 이제 여인들을 비유하는 그러니까 보통 버들이라는 것은 사랑, 청춘, 또 여인 이런 걸 다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단락. 버들은 또한 동양 문화에서 이쪽 마지막에 인생 무상. 그러니까 인생 무상이 뭡니까? 인생은 어, 그 무상하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세월의 흐름. 그래서 모든 것을 아쉬워하며 눈시울을 적시는 경의 모습. 그 옆에서 뭐 이래도 태평성대 저래도 태평성대 이런 모습. 인생에 대한 음각화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 음각화라는 것은 이 양각의 반대가 음각이잖아요. 양각은 드러내서 이제 하는 거고 음각은 이게 파내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무상함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해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220쪽에 보면 같은 길이라는 역설이 이 공간에서 배치되어서 이 독자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이런 것을 눈치채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쭉 한번 다시 정리를 했는데 다시 한번 좀 크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교재 다시 앞으로 좀 넘겨서 보십시오. 194쪽에 이제 보시면 소설의 언어와 서술 특징에서는 마지막 단락 서사적인 것과 비서사적인 것 첫째 줄 있죠? 나눠진다. 그래서 인물의 행동과 사건의 변화와 같은 시간적 서술, 사물과 인물과 같은 정적이고 관념적인 서술. 그다음에 이제 서술은 그 195쪽에 있었죠? 인물의 행동 변화와 사건이 진행되는 움직임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시간의 경과에 똑바로 적용했어요. 그다음에 밑 박스 두 줄 올라가서 서술자가 직접 분석적으로 요약하여 제시하기도 한다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극화된 1인칭 서술자 이 김승옥의 무진기행에 나온다. 그다음에 196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묘사 나왔죠. 묘사 그림처럼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죠. 아까 그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호석의 메밀꽃 필름을 박스 시적 수필의 경지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197쪽에 그 염상섭의 만세전 박스에 두 줄 올라가면 내면에 대한 묘사라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런 인용문을 주고 이것은 뭐에 대한 설명인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 198쪽에 논평 나왔죠. 논평 2번에 그래서 드러난 서술자가 자신의 견해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서술 행위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내포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서술자의 논평이 나온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낙동강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도 서술자의 논평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 그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200페이지에 대화 합법에서 이제 직접 합법과 간접 합법. 따옴표가 있으면 직접 합법, 따옴표가 없으면 간접 합법. 직접 합법이 훨씬 더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그런 이야기였었고. 그 다음에 203쪽의 문체 개념에서 이제 문체는 스타일이라고 그랬죠. 스타일. 작가의 스타일. 그래서 205쪽에 아까 제가 문체 형성의 요인, 이거 중요하다고 제가 13개 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성, 시대, 언어, 장르, 주제, 대상과 지면 알아두시고. 그다음 206쪽에 보면 이제 한국 소설 문체의 변화 양상이라고 해서 이제 어, 남원고사 이런 거 이제 옛날 말투가 많은 그런 것들 사사조의 운율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알려면 또 그 뭡니까 그 고사에 대한 이야기도 잘 이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209쪽에 보면 근현대 소설의 이제 저는 비유적 표현과 단어 선택 이런 것들 이효석의 들과 박상용의 두 집 사이에서 이 들판의 모습을 청각적으로 묘사했다든가 그다음에 210페이지 넘겨서 이윤계 패자부활 같은 경우는 반복되는 문장의 배치. 211쪽이 나왔죠. 반복되는 문장의 배치. 그다음에 그 밑에 단락에 이제 박태원의 이제 이야기에서 오버랩이나 클로즈업 이런 이야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박민규의 별 같은 건 아까 이야기했죠. 212쪽에 극화된 서술자의 상황이나 분열된 사고의 흐름이다. 그리고 이제 작가 문체에서 213페이지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죠. 김동인과 염상섭인데 214쪽의 둘째 줄. 214쪽의 둘째 줄에 보면 김동인의 문체는 속도감이 있다는 인상.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간결치. 이 간결치라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 한 일곱째 줄 염상섭의 문체는 길이가 길다? 뭐라고 했죠? 만연치. 이게 만연체죠. 길이가 긴 거. 이런 이야기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214쪽에 이제 이상에 대해서는 20여자에서 70여자까지 간다. 이런 걸 뭐라고 써요? 통계학적 연구. 통계학적 연구. 통계학적 연구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15쪽에 김유정과 이태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죠. 김유정은 방언, 토속어 이런 거 사용했고 이태준은 표준어의 근간 원문 일치. 그리고 이제 한무숙의 유수함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이제 쭉 설명을 한 것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 소설의 언어와 문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이 책에서 내용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